안녕하세요. 미티비에스의 제입니다. 오늘은 2019년 캐나다 이민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민을 준비하실 때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가장 먼저 유학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사실 제가 이민을 할 때는 익스프레스 엔트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서 사실 저한테는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픽을 준비하면서 CIC도 가보고 많은 블로그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민을 할 때는 뭐 방법이 많잖아요. 그래서 유학을 한 다음에 해도 되고 취업을 한 다음에 되고 뭐 사업, 투자이민, 자영이민, 초청이민, 그리고 기술이민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희가 생각해 볼 그리고 고려해 볼 거는 EE, 보통 EE라고 부르더라고요. 익스프레스 엔트리인데 이 안에는 세 가지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이해를 할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익스프레스 엔트리라는 거는 하나의 플랫폼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점수를 관리하는 거고 이 점수에 따라서 인비테이션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거를 관리하는 툴이고요. 이 안에 세 가지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FSW, FST, CEC가 있는데 이거는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내가 내 점수를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점수를 관리하고 인비테이션을 받을 수 있나 없나를 관리하는 툴이고 그 세 가지 프로그램은 내가 이민을 신청할 수 있냐 없냐를 선택하는 거죠. 그 첫 번째 프로그램은 FSW입니다. Federal Skilled Worker, 바로 기술자 이민이죠. 연방정부에 바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아주 빠르고 정확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그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이 한국에서 하던 기술을 그대로 캐나다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이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술 이민을 신청한 이후에 한국에서 평소와 같이 일을 하시다가 영주권을 받으시면 그때 사직서 제출하시고 캐나다에 오시면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위험도도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FSW 신청하실 때 자신의 직업군을 잘 고민하시고 넣으셔야 돼요.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컴퓨터 엔지니어 두 직업군에 다 해당되시는 분은 엔지니어 쪽에 넣으시면 시간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래머 영역 접수자가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그 FST는 페더럴 워커예요. 비슷해요. 근데 특정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직업에 대한 그 직업을 가진 그리고 기술을 가진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저렇게 NOC,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이라고 해서 이게 잘 정리해 놓은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이 된다면 넣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CEC, 보통 대학교를 졸업하고 약 2년에서 3년, 그리고 뭐 1년일 수도 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발급되는데 그 비자를 발급받고 내가 대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 직업을 갖고 그리고 직업을 1년 또는 2년 정도 하면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실제 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확률이 가장 높죠. 그리고 좀 더 시간적으로 보면 좀 느리긴 하지만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여기에서 살아야 되니까 직업을 갖고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제일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니멈 리ኳ이어먼트도 생각보다 작아요. 뭐 일을 구하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진 않지만 그건 어차피 캐나다에 살아야 되니까 꼭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봐요. 지금 보시는 거는 뭐 1년 이상의 기준들인데 이 다음 장에 제가 이 비교표를 하나 더 넣어놨는데요. 그걸 보고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세 가지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근데 CEC 같은 경우에는 그 FSW보다는 조건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그리고 FST나 FSW는 비슷하되 조금 조건이 달라요. 하지만 제가 좀 더 중점적으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FSW예요. FSW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이 캐나다에 와서도 하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왜냐면 그게 제일 익숙하고 그걸로는 내가 지식도 있고 어딜 가서도 뭘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와서 하던 일을 계속하면 성공할, 그러니까 이민 정착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FSW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영어 CLB7이 돼야 돼요. CLB7이라는 거는 이 캐나다 랭귀지 벤치마크라고 해서 이 IELTS랑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시험을 내는 주체가 다르고 그리고 점수를 이 변환도 해줍니다. CLB7 같은 경우에는 듣기 이런 각각 틀린데 6점 이상은 돼야 돼요. IELTS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 계산기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NOC, OAP 각각과 나의 이 직업군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직업이 그 중에 하나는 맞아야 돼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1년 이상, 최소 10년. 근데 만점을 받으려면 6년 이상이어야 되더라고요. 내가 한국에서 6년 이상 한 곳에 하나에 대한 기술에 대한 경력이 있다. 그럼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잡 오퍼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있으면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원을 나왔으면 또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옵션들이 꽤 있습니다. 자, 2019년 이민 인구 계획이에요. 캐나다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이민자를 받을 건지 지금 보시면 2019년도에서 2021년도의 계획인데요. 저희는 보통 오늘 2019년을 한번 보죠. 자, Federal High Skilled 이 안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FSW, CEC, FST 이 사람들을 약 81,400명 정도를 뽑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덜 뽑으면 76,000, 좀 많이 뽑으면 86,000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물론 이게 내가 속한 직업군에 이 많은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속한 직업군마다 좀 달라요. 예를 들어 개발자 하면 1년에 500명, 1000명을 뽑겠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컴퓨터 엔지니어는 그거의 반 정도만 뽑겠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개발자도 해당되고 엔지니어도 해당됐을 때 어느 쪽에 넣는 게 좀 더 안정적이고 빨리 진행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이야기는 FSW 점수 계산기를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냥 간단하게 엑셀로 만들어 봤고 2019년 기준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거를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한번 쉐어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하나하나 보고 제가 만들긴 했어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저에게 이메일과 이런 걸 알려주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용한 링크들을 제가 정리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엔트리 프로그램 자격 확인을 그래서 FSW, CEC 그리고 CRS 점수표는 어떻게 되는가 CRS 발표하는 사이트는 어디지? 그리고 내가 해당되는 직업군은 뭐지? 이게 NOC 1인가 A인가 B인가? 그리고 FSW 지원할 때
점수표는 어떻게 되지? 그 대학교 점수표는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이것도 역시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토픽도 많이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